다들 힘드시죠? 저도 전치사를 배울 때 대학교 때까지 와서도 그 전치사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치사 o는 뭐뭐 위에고 전치사 for는 뭐뭐 하는 동안이나 또는 무엇을 위해서 라고 하는 의미로만 배웠기 때문에 전치사를 볼 때마다 매번 다르고 그리고 매번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의미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전치사는 우리나라 말에 조사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조사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거라는 것하고 만나서 나왔을 때 완전 멘붕이에요. 왜냐하면 본래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의미가 만들어지니까요. 가령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자주 많이 사용하는 What are you looking for? 할 때 이때 looking for가 나오죠. 이게 look for인데 for는 뭐뭐를 위해서고 look은 보다입니다. 그럼 뭐뭐를 위해서 보다라고 의미가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실 저도 멘붕이 많이 왔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힘들어해 왔던 그 전치사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어 초급, 즉 이제 기초 영어든 아니면 회화든 처음 배우다가 지금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전치사가 많이 걸림돌이 될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본다면요, I ran, 주어 동사 놓고 말하라니까 나는 달렸다, 쉬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 더 붙여봅니다. I ran fast. 나는 달렸어요, 빨리요. 이것도 쉽습니다, 그죠? 하나 더 붙여볼까요? I ran fast yesterday. 나는 달렸어요, 빠르게요. 어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전치사가 들어간 문장을 한번 붙여보면요, I ran fast yesterday with my friend or with my dog. 이렇게 만약에 말을 했을 때 머릿속에서 약간의 혼돈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with my dog, with my friend 이 부분이 내 친구와 함께라고 해서 거꾸로 올라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초 영어를 배웠다가도 전치사 들어오면은 그냥 멘붕이 오고 도저히 영어는 할 수 없겠다라고 포기에 이르는 상당수의 분들이 바로 이 전치사의 이 조사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행해졌던 영어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정확하게 해석하라는 거였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에 대한 그 고민,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느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랜 연구와 페이퍼와 논문들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치사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Let's explore phase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처럼 생겼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문제가 아니니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뭔가 이렇게 노란 것도 있고 뭔가 고리 역할하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뭔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죠? 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바로 기차와 기차를 연결해주는 그 연결고리 하는 부분입니다. 즉 기차와 두 개와 객차와 객차든 아니면 화물차든 화차든 그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왜 먼저 보여드렸냐면은 이 부분이 바로 전치사와 관련되어진 내용과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그림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은 다음 문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차 아래에 있는 고양이를 봤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고양이하고 자동차가 있는데 지금 새끼 고양이가 아래에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걸 굳이 영어로 해본다 그러면은 A few days ago on my way home I saw a kitten under a car. 이렇게 a kitten under a car 이렇게 해서 새끼 고양이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하고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under my car 이렇게 예문이 좀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고양이가 지금 위에 있죠. 그래서 나는 내 차 위에 있는 새끼 고양이를 봤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고양이가 지금 뒤에 있어요. 나는 내 차 뒤에 있는 새끼 고양이를 봤다. 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잠깐 감이 오나요? 제가 지금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여기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앞에와 뒤에 있는 말의 의미 관계를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저기에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말로 인해서 고양이하고 자동차하고의 그 관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한국어 어순으로는 아까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봤는데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영어식 어순으로 이걸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나는 봤어요. 새끼 고양이를요. 아래에 있는데요. 내 차에. 그 다음에 접촉해서요. 내 차에. 위에서 내 차에. 아까 전에 여기 위에서 봤던 그 내용들, 여기 위에서 있는 내용들이 영어식 어순으로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이 관계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어떤 말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나는 봤어요. 새끼 고양이를 아래에서요. 내 차에. I saw a kitten under my car. 여기 지금 아래에서라고 하는 부분이 under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보이실 거고요. 접촉해서요 라고 하는 것은 on. 보통 지금 요거를 위에서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물론 위에서라고 알고 있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on이 사용되어지는 의미 중에는 위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on의 의미를 대표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는 전치사 on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뒤에서입니다. behind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제가 이제 오늘 전치사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under, on, behind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지금 이 앞에 있는 kitten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에 my car 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하고 내 자동차는 변동이 없는데요. under, on, behind가 들어가면서 두 개의 의미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것으로 설명을 해 본다라면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조사고 그리고 가장 앞에 둔다라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전치사라는 말은 preposition이라고 해서 명사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제일 앞에 둘 수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옛날에 전통 문법학자들 이 문법 언어를 바라볼 때 봤던 시각이고요. 오늘날의 Applied Linguistics를 연구했던 학자들은 이 전치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바로
앞에 있는 요소와 뒤에 있는 요소에 대한 의미 관계를 맺어주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언어 학습하는 데서 매우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내용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Let's make a change. 이 참 변화를 한번 시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의 전치사의 기능은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에 의미 관계를 맺어주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et's take a close look.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prepara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여기 살펴보시게 되면은 pre라고 하는 것은 앞에다 둔다라고 앞에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position이라고 하는 부분은 place 또는 놓다라는 의미로 앞에다 놓아둔다라는 의미로 사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하나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만 이렇게 전치사를 앞에 두는 것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외국의 사전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는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고 내용을 계속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위키피디아에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preparations are words which link nouns.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위키피디아에서는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연결을 해주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메리엄 웹스터입니다. 메리엄 웹스터를 보게 되면은 밑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combines라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A function word which typically combines with a noun phrase to form a phrase which usually expresses a modification or predication. 여기서 combines라고 하는 것은 결합시켜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지금 봐보시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의 개념이랑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외국의 영어 사전이나 아니면은 온라인에서도 위키피디아에서도 정의 내린 것은 전치사는 연결을 해준다라는 말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더 이상 명사 앞에 두는 말이 전치사다 이렇게 이해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전치사에 대해서 원어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잠깐 제가 준비해 놓은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보시게 되면은요,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preparation is a word used to link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nouns, pronouns, or phrases to other words within a sentence. 전치사는 단어를 나타내는데요, 말을 나타내는데요, 사용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연결하는 데 있어서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A nice way to think about preparations is as the words that help glue a sentence together. 여기서는 뭐냐? 바로 문장을 두 개 풀처럼 붙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 바로 전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뒤에 보면은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원어민들도 생각을 할 적에 전치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They are a common part of language and most of us use them naturally without even thinking about it. 자, 우린 전치사를 사용을 할 적에 특별히 뭔가 생각을 하진 않아. 자연스럽게 그냥 쓸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좀 설명해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원어민들은
영어가 사용되어지는 환경에서 습득되어지는 기간 동안 충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축적되고 거기에 관련된 일정한 규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저희 한국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는 분들하고도 똑같습니다. 마치 저보고 국어를 물어본다면 전 국어 설명 제대로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도 쉽게 설명하기는 곤란할 거예요. 자, 이와처럼요. 이 어떤 자기의 모국어를 습득하는 단계에서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명하기가 누구든지 곤란하죠. 그런 입장에서 저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요. 밑에 문장인데요. They are unassuming and subtle, yet vitally important to the meaning of language. 자, 언어라,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네. 근데 중요하지만은 문장에서 얘의 역할은 어떠냐 하면은요. 아주 점잖습니다. 예, 점잖고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중요하다. 어디에 있어서요? 바로 여기입니다. Meaning of language. 언어의 의미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치사가 하나가 바뀜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에 대한 사용을 단순하게 얘는 기능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봐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전치사를 이렇게 파보고 들어가 보게 되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치사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학습해 두시게 된다 그러면 특히 기초 용어에서 많이 힘드신 분들 그리고 영어식 어순으로 1, 2, 3, 4, 5, 6 영어식 어순으로 순차적으로 의미가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그게 정보 처리가 되지 않는 특히 영어 초기나 아니면 영어를 좀 하셨더라도 이 전치사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학습해 두시게 되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책은 제가 그 전치사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을 할 때 아주 많이 도움이 됐던 책인데요. Relators and Linkers라고 MIT에 있는 그 딕튼 교수가 쓴 책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은 2006년판인데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네. 좀 어렵습니다. 사실 언어 전공자가 아니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언어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책으로 있구나. 그리고 한번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Relators and Linkers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심도 깊게 잘 다뤄준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저희가 학습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줘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자동차 고양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I saw a kitten under my car, on my car, behind my car 이렇게 해서 under, on, behind라고 하는 그 전치사에 의해서 의미 관계가 달라진다. 이런 녀석들이 바로 전치사인데 얘들이 무슨 기능을 하더라?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요소와 뒤에 있는 요소의 의미 관계를 맺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분은 상당히 좋아하는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에드워드 할렉 커라고 하시는 분인데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십니다. 이분이 주장한 내용을 보게 되면 역사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과거와 끊임없이 현재와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카에서 얘기했던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영어의 역사는 우리의 영어 교육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통해서 완전히 단절된 채로 지난 수십여 년간 지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행해졌던 영어의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뛰어났었고 물론 지금의 교수법에 비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적에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암울한 그 시기와 더불어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라고 하는 문법 위주로 정확하게 번역하고 학생들은 무조건 외워야 했었고 교사는 무조건 암기를 강요할 수 있는 그런 단상 위의 권력, 교단 위의 권력을 횡령했던 그런 시대가 아직도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 부분이 바로 전치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치사를 그러면은 어떻게 학습해 나아갈 거고, 그리고 그 전치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초 회화와 아니면은 말하기와 그 다음에 쓰기까지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